구독, 좋아요. 다음 이슈 중국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식음료 업체로 한때 부각받기도 했었던 와하하 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중국 세계 초대형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영권 분쟁의 발단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뭐 창업주가 사망을 하고 나서 이제 원래 이제 그 딸이 하나밖에 없었더라고요. 외동딸에게 그 상속을 다 해줬어요. 다 해줬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어디서 혼외 자식이 3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에게 그 상속은 무효야. 우리에게도 상속을 해줘야 돼. 라고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 그러니까 이제 그 외동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지금 와하 그룹 지분이 한 29.4%거든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일부를 분할해줘. 우리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재산 신탁 관련 부분도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5천억 정도를 반환을 해. 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이 걸린 거죠. 요 부분인데 근데 이게 보니까 혼외자 분이 그 예전에 그 임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원과 요 회장님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첨예하게 이제 대립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혼외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외동딸이 상속받은 지분을 나눠줘야 내놔라 한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군요. 네. 중국 기업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국유 기업입니다. 근데 일부는 국유 민간 자본의 공동 소유 기업도 있고요. 이러한데 이런 중국 특유의 혼합 소유제 기업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대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국유화를 했을 때 이게 우리나라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좀 약간 국부 펀드들이 자국 기업들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갈 때 전통적으로 이렇게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분은 가져가지만 경영은 관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FI 마인드로 가는 거죠. 그냥 내가 재무적 투자자 정도로 가고 경영은 너희가 알아서 해 라는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가면 원래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이런 이 국유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회사의 뭐 미래나 이 경영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분을 확보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회사의 지금 현재의 경영자의 어찌 보면 뭐 자질이라든지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거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투자 자체만 하고 그냥 경영이 간섭 안 하는 게 긍정적이긴 한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이제 허점이 나오는 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감시는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감시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와하 그룹 같은 경우도 뭐 좀 속된 말로 자기들끼리 많이 해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알짜 자회사 같은 경우들을 본인들이 하나 이제 흔히 말하는 이 회사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알짜 그룹을 본인들 100% 지분 소유한 회사에 뭐 싼값에 뭐 팔아 넘기던거나 뭐 요런 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할 때는 확실하게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회사 자체가 좀 흔히 방망 경영이 됐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 이렇게 투자 흔히 말하는 이 국가가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가져갔을 때 이게 그러니까 경영이 투명해질 수 있냐라는 부분에 좀 의문점은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혼합 소유제의 지배구조의 허점은 국가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뭐 감시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잘 안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계 주요 이런 이 국유 펀드들도 실제로 경영에 아주 직접적으로 참여를 잘 안 하긴 하는데요. 다만 이건 있죠.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동을 가해요. 이건 하지 마라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안 한 거죠. 근데 왜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이 지방정부랑 짬짬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한 거겠죠. 그러니까 네. 중국 특유의 문화라고 보실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집에 뭐 유수 가문이다, 정치인이 네. 이 안에 있다, 공산당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은 정치 쪽 공산당원이고 한 사람은 기업을 해서 서로 짬짬이를 봐주는 그런 형태가 너무나 좀 관행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무조건 뭐 그래 됐을 겁니다. 아니면 이런 큰 사건 같은 경우가 안 되죠.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와하 그룹 자체가 뭐 제가 이제 조금 이거 뉴스로 조금 알아보니까 최근에는 많이 좀 기울긴 했더라고요. 그 와하 그룹이 최근에 뭐 생수 관련 쪽에
라벨인가 뭐 그걸 뭐 잘못해가지고 우리로 네. 보면 별로 안 잘못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 약간 애국 마케팅 쪽으로 잘못 걸려가지고 최근에 조금 점유율을 많이 또 뺏기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기업의 그러니까 경쟁력 자체가 뭐 없는 상황이 뭐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너무 지나치게 그런 감시가 없다 보니까. 네. 네. 와하하 생수가 사실은 또 이 기업의 네. 대박 아이템이기도 네.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와하하 그룹 경영권 분쟁의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 포인트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혼외자가 진짜 혼외자인지부터 이게 나와야 되는가? 이게 나왔나요? 이거 저는 그거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해서 이게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근데 뭐 맞으니까 했겠죠. 이게 맞으니까 했을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중국과 그러니까 홍콩 법원의 판단인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보통 이런 식의 혼외자 이 관련 부분은 특히 기업 관련 쪽은 나중에는 서로 합의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법적인 부분까지 가지 않고 나중에는 뭐 1심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걸 가지고 좀 조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지분은 제가 보기에는 혼외자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아니면 지분은 안 줄 수도 있죠. 지분은 좀 중요하니까 지분은 주지 않고 다만 이 흔히 말 재산, 현물 재산 관련 부분을 조금 더 넘겨줄 수 있는 뭐 그런 환경도 뭐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이 혼외자가 외동딸에게 지금 요구를 하는 거고 법적인 분쟁까지 가고 있는 건데 혼외자가 이남 일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탁 자산 그리고 또 상속받은 보유 지분까지 했을 때 지분 가치만 해도 한 4조 원 정도 네. 된다고 해요. 예, 이에 대한 분할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상속 관련해서 이제 이 네. 이슈가 또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국내에서 상속세로 인해서 기획재정부가 30.6% 지분을 가지게 됐던 국내 1위 게임사 넥슨이 정부의 지분 공개 입찰로 인해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주인이 될지 모르고요. 뭐 어찌 하다 보니 네, 아까 그 상속세가 공산주의 정책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낼 수 없으니까 그냥 지분을 국가한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가도 사실 이거 뭐 갖고 있어봤자 내가 뭐 경영에 참여할 것도 네. 아닌데 별 소용이 없으니까 빨리 팔려고 하는 거죠. 현금화를 빨리 하고 네.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누가 사가냐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건데 요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고 고율의 상속세가 결국에 이렇게 사유재산을 국유화하게끔 하잖아요. 네. 뭐 정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지금은 대책 없을까요? 이게 대책이 아닐까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건데 이거 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죠. 텐센트가 이 지금 지분을 노리고 있다고 근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그 우리가 그 아파트나 이렇게 건물 같은 거 경매를 하다 보면 입찰자가 한 명밖에 없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찰자가 이 큰 걸 누가 사가냐고요. 네, 입찰자가 한 명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예. 그 입찰자한테 너 이거 살 거야라고 하면 자기 관심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 계속 유찰을 시켜야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지금 이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처음에 공개 매수로 돌리면서부터는 한 5번 정도는 최대 50%까지 그 금액을 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텐센트 입장에서는 내가 관심 있다고 하면 못 깎잖아요. 계속 유찰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최대 50%까지 가격을 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텐센트 입장에서도 이 지분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흔히 이 뭐지 넥슨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기재부의 지분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넥슨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줄 생각도 없는 거 아닌가요? 중국은 오히려 막 참여할 것 같은데 참여 안 하잖아요. 중국 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근데 이제 중국은 관심 없잖아요. 맞죠. 당장에 내가 여기에 경영에는 참여는 안 하지만 네. 이대주주로도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네. 어떤 순간에는 확 더 가져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도 이게 당장에는 메리트는 없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이왕 가지고 올 거면 최대한 싸게 가지고 오고 싶잖아요. 그러면 계속 관심 없는 척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유찰시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격을 낮춰놓고 그리고 마지못해 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재부도 우리 아시겠지만 대우조선해양 물론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공적 자금 들어가면서 그때 망할 때 사는이 엄청나게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근데 그거 현금화 25년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금 세수가 없다고 해서 당장 이걸 팔아서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대신 어찌 보면 게임을 지금 이재명 정부는 게임도 전략적 산업이라고 육성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걸 현금하는 것보다는 좋은 오히려 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인수할 사람이 생기거나 아니면 넥슨이 조금 더 체질이 생겨서 그 넥슨에 그들이 다시 사갈 수 있게 차라리 그때가 시간을 벌어주는 것도 너무 급하게 그냥 그러니까 다른 이걸 지분을 파는 데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은 더 흔히 시간을 좀 둬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좀 여유를 두고 좀 매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매각하면 무조건 텐센트 말고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재부 정부가 이 넥슨에 대한 지분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정말 뭐 한 경영인, 한 기업자가 키운 기업이지만 이게 결국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고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게임의 1위 기업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게임 기업의 지분 30%, 이것을 거의 뭐 공짜로 다른 나라 산업에 보태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자본의 논리로 가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국부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좋은 해결책을 찾는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본의 논리만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서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국내외 이슈들, 경제 이슈, 정치와 함께 연계해서 짚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